녹화 시작됐나요, 혹시?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5장 드디어 애니 다루기가 나왔습니다. 애니 다루기는 음, 일단 타입스크립트의 타입 시스템은 선택적이고 점진적이기 때문에 정적이면서도 동적인 특성을 동시에 가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애니를 사용할 때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익혀야만 효과적인 타입스크립트 코드를 작성할 수 있고 애니가 매우 강력한 힘을 가지므로 네, 남용하게 될 소지가 높기 때문에 현명하게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 어떤 식으로 강력한 힘을 가질지는 아래에서 나옵니다. 아이템 38을 보겠습니다. 애니 타입은 가능한 한 좁은 범위에서만 사용하기. 함수에서 애니를 반환하면 그 영향력은 프로젝트 전반에 전염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이 예시가 좀 긴데 일단 후랑 바 타입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충 후를 반환하는 함수가 있고, 음, 여기서 x를 n으로 선언을 하고, 그대로 이거를 반환을 하게 되면, 이 반환 타입이 any 타입이 되기 때문에, 예, 이 함수는 전염병처럼 퍼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그래서 이 함수 내에서 사용할 때는, x를 최대한 함수 내에서만 이렇게 애니로 단언을 해주고 사용을 해야 바깥에서는 여기 안에서 애니로 선언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더 음, 현명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애니 타입으로 반환을 하게 되면 이 애니 타입에서 변수를 받았을 때 여기는 어떤 게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타입 체커를 하지 못해서 런타임에서 뭐 문제가 발생할 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객체의 경우에도 A는 넘버, B는 넘버, C는 네, 이런 식으로 타입이 지정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객체 타입 전체를 any로 단언을 하는 것보다는 그냥 사용할 속성에만 any 타입을 단언을 해주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혹은 이 TS 이그노어를 사용하면 N을 사용하지 않고 오류를 제거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한 게 아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38의 내용은 애니의 사용 범위를 최소한으로 좁히자. 그리고 함수 반환은 애니 타입으로 쓰지 말자입니다.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계신가요? 넘어가겠습니다. 있으신가요? 질문은 아니고요. 네, TS, 잠시만요. TS 이그노 말고 네. 하나 더 있더라고요. 책에 있나요? TS expect error라는 게 있는데 혹시 어, 아시는 분 계신가요? 검색하다 보니까 나왔어요. 설명해 주십시오. 텍스트를 에러? 입력을 해볼게요. 네, 네, 빈칸을, 어, 이거 어떻게 저장인가? 네네, 네, 요거거든요. 네. 요거는 TS 이그노랑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코드에 에러가 있으면 해당 코드의 에러를 무시하는 건 맞는데 TS 이그노는 에러가 있든 없든 에러를 표시를 안 하는 거고 이거는 에러가 있을 때만 에러를 무시하고 없으면은 주석에다가 에러를 표시해 준대요. 오, 여기 이게 선언된 주석에만 에러처럼 빨간 줄을 그어준다고 합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네, 이런 게 있대요. 근데 이거 그럼 어떻게 없애죠? 지우기를 누르면 됩니다. 지워졌나요? 네, 네, 39로 가겠습니다. 애니를 구체적으로 변형해서 사용하기.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애니보다 더 구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타입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타입을 찾아 타입 안전성을 높이도록 해야 합니다. 아이템 39는 38하고 거의 전달하는 메시지가 비슷한데요. 음, 여기 보시면 get length ba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array를 any 타입으로 받고 있는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좋은 방법은 any 타입의 배열을 4개 변수로 받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어, 함수 내에 array의 length 프로퍼티가 체크가 되고 또 반환 타입의 any 대신 넘버로 추론이 되고 함수가 호출될 때 매개 변수가 배열인지 체크가 된다고 합니다. 여기를 보시면 정규식도 쓰면은 여기서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중 배열이라면 그냥 any의 이중 배열로 선언을 하고 매개 변수가 객체이지만 값을 알 수 없다면 이렇게 인덱스 시그니처 형식으로 선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기본형 타입을 포함하는 오브젝트 타입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타입을 사용하면 속성에 직접적으로 접근을 할 수 없어서 이런 식으로 에러가 뜨게 됩니다. 물론 이렇게 열거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욕하면 아이템 38하고 동일한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좀 any 타입을 쓰더라도 구체적으로 좁혀서 쓰자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질문 있으신 분? 네,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템 40. 함수 안으로 타입 단원문 감추기. 프로젝트 전반에 위험한 타입 단원문이 드러나 있는 것보다 제대로 타입이 정의된 함수 안으로 타입 단원문을 감추는 것이 더 좋은 설계입니다. 이 예제를 보시면 원본 함수에 여기서는 콜백 함수를 받고 있는데 T 형식으로 받고 반환 타입은 혹시 T 타입으로 반환을 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는 이 함수를 반환을 하고 있는데 이 함수의 형식이 T로 선언을 이미 해주었기 때문에 동일한 매개 변수로 호출되고 반환값 역시 예상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타입 단원문을 추가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호출하는 쪽에서는 어디에서 뭐 any가 사용됐건 unknown이 사용됐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언을 해주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거는 이렇게 이중 단원문을 사용하는 게 좀 궁금했었는데 사실 이건 혼자서 조금 이해를 했습니다. 그 관련해서는 맨 아래에다 써놓기는 했는데 이따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그냥 단순하게 이 shallow equal이라는 함수가 배열을 받아서 불리언 타입으로 반환한 함수인데 만약에 객체끼리 비교를 하는 함수를 작성할 때는
타입 선언은 쉽지만 구현이 조금 복잡하다고 합니다. 여기서 B 안에 K라는 키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사를 이미 했는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여기 any를 쓰지 않으면 B의 K 속성이 없을 수도 있다고 에러가 뜨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미 여기서 검사를 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any 타입으로 단원을 해줘도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타입 단원문을 불가피하게 사용을 해야 한다면 정확한 정의를 가지는 함수 안으로 숨기도록 하자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템 41. 애니의 진화를 이해하기. 여기에 range라는 함수가 예제가 나옵니다. 처음에 이 out이라는 변수는 빈 배열을 할당을 받는데 이때는 당연히 타입이 any 타입입니다. 그리고 나서 포문으로 이 해당 숫자만큼 푸시를 해주면 놀랍게도 이 반환값의 타입은 넘버 배열이 됩니다. 이거를 타입의 진화라고 하는데요. 타입의 진화는 타입 좁히기와 다른 개념입니다. 이미 이 넘버의 타입의 값을 넣는 순간부터 타입은 넘버 타입으로 진화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명시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any 배열 이렇게 타입으로 선언을 하게 되면 그때는 타입이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하겠죠? 에러가 발생이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만약 암시적 애니 상태인 변수에 어떠한 할당도 하지 않고 사용하려 하면 오류가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당하지 않은 채로 콘솔 로그를 찍어보면 에러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시적 애니 타입은 함수 호출을 거쳐도 진화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그냥 포문이 아닌 포이치 메서드를 이용해서 뭔가를 바꾸려고 하면은 그때는 에러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루프보다는 맵이나 필터 메서드를 통해 단일 구문으로 배열을 생성하여 애니 전체를 진화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타입을 안전하게 지키려면 그래도 명시적 타입 구문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일반적인 타입들은 정제되기만 하지만 암시적 애니와 애니 배열 타입은 진화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거나 말씀하실 게 있으신 분 계신가요? 질문은 아니고요. 네, 그 설정 관련한 얘기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no implicit any. 네, 맞습니다.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논필리시 애니를 설정해야 이렇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템 41. 모르는 타입의 값에는 any 대신 unknown을 사용하기 입니다. 여기도 예제가 좀 긴데 파싱을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safe pass 함수는 unknown을 반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함수를 했을 때 이 북애니는 애니 타입이 될 것이고 그때 북애니의 타이틀 키를 참조하려고 하면 에러가 일단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로 함수를 호출한다 해도 이건 에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any 타입이니까 어떠한 값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이 safe parse, 이 unknown을 반환하는 함수를 호출해서 값을 저장하고 타이틀 속성이나 뭐 함수로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unknown 타입이므로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any와 unknown의 차이점을 보면 일단 any의 특징은
어떠한 타입이든 any 타입에 할당이 가능하고 any 타입은 반대로 또 어떤 타입으로도 할당이 가능합니다. 이게 타입스크립트에서 문제가 되는 점이 저희가 집합의 개념으로 타입을 배웠는데 한 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면서 동시에 상위 집합이 될 수 없기 때문에 any는 이 타입 시스템과 상충되는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즉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타입 체커의 눈을 피하는 무시무시한 애입니다. 그리고 언노운의 특징으로는 any와 마찬가지로 어떠한 타입이든 언노운에 할당이 가능하지만 반대로 언노운은 오직 언노운과 any에만 할당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값으로 사용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언노운이 함수의 반환값에 사용되는 예시였고 그리고 변수 선언의 경우에는 이렇게 객체 속성값에 직접 사용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언노운 타입으로 매개 변수를 받고 인스턴스 오브로 타입을 추론을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정의 타입 가드로도 이 객체 속성이 잘 있는지 검사를 하고 직접 원하는 타입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너렉 매개 변수로도 타입을 좁히는 방법이 있지만 그러나 이 제너럴 매개 변수는 타입 단원만과 기능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동일하고 일반적으로는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제너릭보다는 언노운을 반환하고 사용자가 직접 단어문을 사용하거나 원하는 대로 타입을 좁히도록 강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어문의 예시를 보면 이렇게 이중 단원을 사용했을 때 any로 사용했을 때와 언노운으로 사용했을 때 두 개가 차이가 당연히 있겠죠? 그래서 기능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두 개의 단어문을 분리할 때 언노운은 오류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여기서 제가 좀 궁금했던 점은 이 분리한다는 게 어떤 식으로 분리하는 건지 잘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네. 일단은 그렇고 언노운과 유사하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는 오브젝트 또는 이렇게 빈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는 언노운이 나오기 전에 이 빈 객체를 사용하는 게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는데 언노운보다는 범위가 약간 좁습니다. 이 빈 객체 타입은 널과 undefined를 제외한 모든 값을 포함하고 오브젝트 타입은 모든 비기본형 타입, 원식 값이 아닌 타입으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요약으로는 어떠한 값이 있지만 그 값을 알지 못하는 경우라면 any보다는 unknown을 사용하자입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알려주실 분 계신가요? 없을까요? 그거 약간 바가 그 스트링 객체잖아요, 타입이. 네. 들리시나요? 네네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에지가 해가지고 중첩으로 돼 있잖아요, 지금 위에 코드가. 네. 그래서 두 개의 단원문을 분리할 때는 그 뜻인 것 같고, 약간 언노운은 언노운하고 애니밖에 안 되니까 그 언노운 뒤에 바 타입이 들어갈 수 없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바가 언노운이나 애니 타입이 아니어서. 그 책 보니까 어, 기능적으로는 동일하지만 나중에 두 개의 단원문을 분리하는 리팩터링을 한다면 언노운 형태가 더 안전합니다라 써 있는데 그 나중에 이제 저 에즈 애니나 에즈 언노운 그 체인 시켜가지고 바로 선언한 게 이제 완전 베스트는 아니니까 저거를 뭐 뒤에 있는 에즈 바를 뺀다고 쳤을 때 에즈 애니는
전파되면은 그 처리가 이제 복잡해지니까 안 좋고, 이제 언노운은 그 적절한 부분에서 오류를 일으키니까 그 부분을 핸들링하기가 더 좋다는 뜻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음, 감사합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신 분 계실까요? 이 제네릭 나오는 부분 한 번 더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잠시만요. 여기서는 언노운 대신에 제네릭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예, 예. 혹시 대신 설명해 주실 분 계실까요? 제가 책을 아직, 생을 아직? 책을 안 펼쳐놔서. 아, 예. 또 그냥 제너릭으로 애니처럼 쓸 거면은 언노운을 권한하는 게 낫다는 소리가 있습니다. 네,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실래요? 제네릭을 그냥 아니, 그, 단언하듯이 그냥 쓰느니, 그냥 언노운 반환해서 쓰는 게 더 낫다는 말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책에 보니까 여기를 그냥 제네릭 T로 하고, 네, 여기 앞에다가 T를 넣고, 반환값을 T로 해주고 있는데, 음, 그렇게 하자고 언노운 써라. 그냥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좁히게 해라. 뭐 이런 메시지인 것 같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없으시면 아이템 43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템 43. 원키 패치보다는 안전한 타입을 사용하기. 전역 변수를 사용하면 은연중에 프로그램 내에서 서로 멀리 떨어진 부분들 간의 의존성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함수를 호출할 때마다 부작용을 고려해야만 합니다. 예시를 보면 이렇게 다큐먼트는 전역 객체죠. 여기에 몽키라는 프로퍼티를 추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에러가 난다고 하는데 제가 직접 VS 코드에서는 에러가 나지 않더라고요. 이게 정상인 건가? 아무튼 그래서 제가 그냥 윈도우로 써서 에러가 나게끔 변경을 해서 지켜보았습니다. 네. 그래서 책에서랑 동일하게 몽키 속성이 없다고 뜨게 됩니다. 오류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 그냥 여기에 any 단원문을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입 안전성을 상실하고 언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맞나? 아무튼 네, 첫 번째로는 보강 사용이 있습니다. 보강을 다시 되짚어 보자면 이미 있는 인터페이스에 또 이렇게 새로운 속성을 추가하면 거기에 합쳐지는 방식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윈도우를 보면은 제가 책에서랑 동일하게 그냥 이 인터페이스만 적었더니 이 타입 오브 글로벌 디스 형식에 안 맞아서 안 맞다고 떠서 디클레어로 선언을 해줘서 이렇게 추가를 해서 에러가 이제 발생하지 않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보강이 애니보다 더 나은 점은 일단
타입이 더 안전하고 또 속성에 주석을 붙일 수 있고 자동 완성을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몽키에 오타를 내면 이런 식으로 몽키를 사용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잘 뜨게 됩니다. 그리고 몽키 패치가 어떤 부분에 적용되었는지 정확한 기록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보강은 전역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코드의 다른 부분이나 라이브러리부터 분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앱이 실행되는 동안 속성을 할당하면 실행 시점에서 보강을 적용한 방법이 없습니다. 특히 웹페이지 내에 HTML 엘리먼트를 조작할 때 어떤 엘리먼트는 속성이 있고 어떤 엘리먼트는 없다면 그건 문제가 됩니다. 내가 궁금했던 점은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되는 건지 모르겠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듈 영역에서도 어떤 문제인지 코드가 분리가 되지 않으면 왜 문제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서 네,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보강을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더 구체적인 타입 단원문 사용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해서 원래 있던 다큐먼트를 익스텐드해서 몽키 다큐먼트라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서 이거로 단원을 해주게 되면 타입 단원문은 정상이며 할당문의 타입도 안전하고 다큐멘트 타입을 건드리지 않고 별도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모듈 영역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거를 남용하지는 않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전역 변수나 돔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말고 분리해서 사용하자. 보강의 모듈 영역 문제를 이해하자입니다. 저희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이템 43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 구합니다. 다들 어떻게 이해를 하셨나요? 저는 네. HTML 엘리먼트를 조작할 때 어떤 엘리먼트는 특성이 있고 어떤 엘리먼트는 없을 때 문제가 된다. 저 문장이 막 와닿진 않았고 그냥 HTML 엘리먼트라고 생각 안 하고 그냥 어떤 타입이 있는데 걔를 전역적으로 어, 확장해서 사용을 하면은 그냥 무조건 그렇게밖에 사용을 못하니까 문제가 아, 될 수 있다라고 이해했어요, 저는. 약간 원래 막 여러 개로 코드를 작성해 놨는데 내가 한쪽에서만 사용하려고 그거를 전역적으로 바꾸게 되면 다른 코드에서도 문제가 막 생겨서 다 고쳐야 되니까 그게 좀 곤란한 상황이 된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이해한 것 같아요. 음, 이해가 됐습니다. 아, 그러면 이해가 됐습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분? 44로 넘어가겠습니다. 아이템 44. 타임 커버리지를 추적하여 타입 안전성 유지하기. 여기 아까 동호님이 언급하신 no implicit any를 설정하고 모든 암시적 any 대신 명시적 타입 구문을 추가해도 any 타입과 관련된 문제들로부터 안전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any 타입이 여전히 프로그램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명시적 any 타입이 있고 두 번째로는 서브 파티 타입 선언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이 타입스 선언 파일로부터 any 타입이 전파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ny 타입을 추적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 이 타입 커버리지 제가 여기를 잘못 적은 걸까요? 네, 이 패키지를 사용을 해서 먼저 이거를 사용하게 되면 지금 현재 프로젝트 내에 any 타입이 몇 개가 선언이 되어 있는지를 추적해주고 만약에 디테일 플래그를 붙이게 되면 any 타입이 있는 곳을 모두 출력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뒤에는 예시가 이런저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그냥 추적을 잘 하자. 그래서 주기적으로 A 타입을 검사해서 문제가 될 경우를 좀 방지하자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작성한 프로그램의 타입이 얼마나 잘 선언되었는지 추적하며 타입 안전성을 꾸준히 높여야 한다입니다.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군요. 그러면 일단 아이템 44까지는 다 끝이 났고 제가 이중 단원문을 궁금해서 좀 쉬운 예제를 찾아봤는데 그냥 저 혼자 쓰면서 이해를 해봤는데 뭔가 혼란스러워서 그냥 이거를 value as B로 단언을 해주게 되면 일단은 A의 프로퍼티 키도 안 맞고 값의 타입도 안 맞아서 에러가 나는 걸로 이해를 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이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이거 제가 저번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까먹고 말을 못했거든요. 네. 몇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말을 못했는데 뭔가 만약에 A, S, B 이렇게 있으면은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B가 A의 부분집합일 때만 단어문이 적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아, 그렇게 이해했어요. 그러면 부분집합 B가 A의 부분집합인 건가요? 그래야 된다는 건가요? B가 A의 부분집합이거나 네. A가 B의 부분집합이거나 그러니까 그러면 뭐 둘 그냥 중 하나가 다른 하나를 포함해야만 그 단어문을 쓸 수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N이나 언노우는 다 그냥 가능한 거니까. 그렇죠? 네네네. 제가 이해한 게 혹시 맞을까요? 맞을까요? 정확히 아시는 분? 제이님 발언해 주세요. 네? 저도 잘 모르겠어가지고 아, 그게 그러고 보니까 맨날 헷갈렸던 거 같네요. 맨날 단원문을 쓴다고 다 단원이 되는 게 아니었어가지고 네, 그쵸. 정확한 계속, 기준을 알아보면 좋을 것 같네요. 그쵸. 그냥, 네네네. 알아보기. 알아보기. 네, 적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 5장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계시거나, 있거나,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저 언노운을 쓴다는 게 네. 나중에 나보고 다시 체크해서 타입 단원을 쓰든 좁혀서 쓰든 너 나중에 해야 돼라고 숙제 검사 같은 건가요? 적절한 비유 같네요. 적절한 비유일까요? 이제 나중에 맞는 것 숙제 좀 같습니다. 미루는 용도로 언어운을 쓰는 걸까요? 어, 그런 걸까요? 근데 언노운을 쓰는 이유는 그러니까 애니보다 언노운을 쓸 수 있으면 써야 되는 이유는 언노운은 그 어떤 타입의 어떤 타입으로 이제 할당을 해야 쓸 수 있는 이제 뭐 그렇죠 숙제를 남기는 그런 거라서 언노운을 써야 그 어떤 부분에서 타입 카드를 둬야 되는지 나타내준다 는 목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애니로 쓰면은 그냥 막 돼버리고 오염시키는 경우도 네. 많고 이제 저희가 어느 부분을 고쳐야 되는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언노운을 쓰면은 언노운 네. 처리를 이제 그 해당 사용처에서 더 추가로 해줘야 되니까 언노운을 쓰는 게 낫다라고 저는 이해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거죠? 숙제 미루기랑.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숙제를 애니로 미루는 거랑 언노운으로 미루는 게 무슨 차이인지, A는 아, 이제 그죠. 숙제를 미루는 게 아니죠. 어떤 건가요? 답지 베끼는 거죠. 네, 답지 베끼는. 그러네요. 네, 비율 언노운을 좋다. 써서 이제 숙제를 좀 미룰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는 숙제를 좀 미루고, 그럼 정말 다른 거부터 나중에 먼저를 하고, 문제가 되겠네요. 애니는. 예, 언니는 정말 나중에 이제 수능 때 망하는 거고, 어, 얘는 약속을 이제 해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알려주니까 타입 체커가 나중에 알려주니까 나중에 그거 에러를 보고 숙제를 하면 되는 거다 이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전체적으로. 좋은 비유였습니다. 합니다. 뭔가 확실히 앞에 짱들보다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인정합니다. 네, 조금 총평, 술술 네, 읽혔던 것 같아요. 총평 한 명씩 듣고 녹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호님. 확실히 다른 장들보다 약간 애니 하나 가지고 자세하게 알려주니까 훨씬 이해도 편했고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입니다. 지윤님. 의미를 쓰지 말자를 배웠습니다. 네, 진웅님. 입니다. 애니를 쓰더라도 확실히 이해하고 쓰자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동호님. 애니를 쓰더라도 확실히 이해하고 쓰고 그리고 최대한 좁혀서 쓰자라는 걸 배웠습니다. 네, 제이님. 시장에 가면 아니에요. 아, 효리님 발표가 너무 인상 깊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떤 부분이 음, 인상 깊었죠? 그거는 다음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녹화 발표를 하면서? 끝나고 아, 네네. 네네네, 좋습니다. 입니다. 네, 그러면 이 5장은 숙제를 베끼지 말자. 네, 그게 전체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네, 하이,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케이.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